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역시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그 무더위가 막바지 온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참고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시고 그 감기나 아니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너무 더울 때는 외출도 하시지 말고 집에 계셔서 좀 편안하게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계절의 그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며칠 후면 아마 이 더위가 꼬리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에서 장례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원천적인 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원래 국가유공자법을 비롯해서 5개 법률이 지난 2월 13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2월 13일에 공포가 되면 14일부터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이 가능하죠. 이 5개 법률이 뭡니까? 생계, 의료, 주거, 의료, 교육, 이 5개 법률이 지금 부제에 나와 있죠.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의증법, 그다음에 후유의증이라는 것은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을 포함한 겁니다. 5.18 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이렇게 5개 법률안이 6개월 전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를 했는데 6개월 이후, 그러니까 지난 2023년 지금 2월이니까 6개월이니까 2003년 8월부터 8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현재 이제 공포해서 6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월 13일 날 6개월이 지나서 14일부터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이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의증법, 5.18 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자, 여기 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장례 서비스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에서 맨 아래 파란 글씨 보이죠? 이 법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수급자, 주거, 의료, 교육, 급여에 해당되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국가유공자들도 생계의 기초생계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등에 자기가 해당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연고자가 없는 분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장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 고엽제 후유의증법이라고 하는데, 고엽제 후유의증법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고엽제 후유증법, 관련한 법,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한 관련 법. 근데 후유의증법이라고 줄여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고엽제 후유증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고엽제 후유의증은 수당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경도라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해당이. 수당을 받지 않는 분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에는 이제 달리 규정을 하고 있겠지만, 이 법률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절차를 해서 해 주느냐면요. 자, 국가보험국에서는 어디하고 협업했어요? 지난번에 국가 유공자가
그 보훈부에서는 이 장례 시스템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장례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됩니다. 누가? 사망난 유족께서. 자, 그러면 상제업체 장례 지원 요청을 하면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는 보훈관서에 이런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망 신고. 그러면은 보훈부에서는 상조업체에 장례 지원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장례 서비스 지원을 상조업체에서 와서 해주는데, 비용 청구 및 지급, 상조업체 예우 정책과, 이제 우리는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비용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훈부에 사망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나머지는 보훈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보훈부서에서. 상조업체에서 보훈부에서 연락을 하고, 또 장례 서비스 지원 업체에다 또 연락도 해서 상조업체와 예우 정책과에서 이 모든 것을 비용 청구 및 지급 같은 거를 모두 예우 정책과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보훈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망 신고. 자, 그러면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왜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좀 더 혜택이 다가올 수 있었냐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건부와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의료, 교육, 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국가보험부에는 원래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어디세요? 보건복지부에서 하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우리 국가유공자들도 내가 받는 생활 수준에 따라서 기초생계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주거, 의료, 교육, 급여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 연고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해서 신고도 안 하고 하면 연고자가 없으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고자가 없는 사람은 보훈부에서 신고만 해주면 알아서 다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이제 누차 얘기해왔지만, 우리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격상하면서, 지휘가 격상하면서 보훈부 장관이 왔죠. 보훈부 장관이 오고 나서 보건복지부와도 협업이 됐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꼽으면 한 10여 가지 이상을 우리 보훈부 장관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한 10여 군데 이상을 협업을 했어요. 하고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협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장관이지만 참 발빠르게 움직인 거 보면요, 대단한 성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뚜렷하게 보여요. 나는 국가유공자의 지원하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어떻게든 내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가능한 한 얼마라도, 단 어느 쪽이라도 꼭 혜택을 더 얹혀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여자지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셔갖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 후유증법, 5.18 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 이 5개 법률안이 원래는 이제 지금 누가 발의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어쨌든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와서 정부에서 지난 2월 13일 뒤로 거슬러 가면 언제예요? 2개월이니까 4개월, 그러니까 9월 말, 그러니까 10월 13일이겠죠. 10월, 11월, 12월, 8월 13일이겠죠.
이때 일단은 공포를 했는데 5개월이 지나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2월 13일, 며칠 전이죠?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 일주일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장례 서비스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 자료를 국가보훈부에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뭐 연고자가 없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해당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해당이 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지인이 있다면 이 소식을 꼭 알려주어서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훈부에서 이제 나름대로 신고만 들어가면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도 하지만 또 여기서도 나름대로 좀 그분들이 알려주면 서로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 후유증법, 5.18 민주유공자법, 특수인부유공자법 이 5개의 법률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차곡차곡 한 개부터 이 5가지 법률을 하나하나 한 번에 5개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처음에 국가유공자법 변경된 사항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께 방송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법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8월 13일 날부터 시행되는 거죠. 6개월 전이니까 그러니까 2023년 8월이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죠. 8월에 정부에서 공포를 했어요. 국회에서 넘어온 국회 의결이 돼서 넘어온 이 5개 법률안을 정부에서 공포를 했는데 그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지난 13일이었어요. 8월 13일. 그러니까 이제 이 법들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거죠. 8월 14일부터. 자, 그러면은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머지 5개의 변경된 개정된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께 다음 시간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보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가 아니면 근데 이 법들이 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 없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얼마나 많이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뭐 또 얼마나 적게 되느냐 이 차이는 좀 있겠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법률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 하나하나 5개의 변경된 사항을 내용이 적으면 좀 묶어서 한두 개 묶어서 하기도 할 겁니다. 내용이 많으면 하나만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복지 국가에 준하는 그 목표를 놓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 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좀 모자란 부분이 다소라도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요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이제 이 마지막 더위를 슬기롭게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아직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건강 유의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